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저도 게임 중계를 2년 정도 해봤는데 그동안을 쭉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 사적으로 친한 선수가 경기를 통해서 한 선수는 승리를 하고 한 선수는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멋진 경기를 가운데 두고 그 사이에서 승패를 가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선수 굉장히 모두 다 열심히 했을 건데 그 친분과 관계없이 한 선수는 승리의 기쁨을, 한 선수는 패배의 그 눈물을 삼켜야 되는 것. 정말 승부의 세계 냉정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명경기, 그러니까 멋진 경기에서 실패한 선수가, 패배를 한 선수가 나중에 그 경기에서 이겼던 선수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패배했던 선수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이면에는 경기에서 승리했던 선수는 사실상 연습을 할 때 더 많은 또 고생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승리라는 것은 역시 많은 노력으로 노력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꾸준히 열심히 함께 하시면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승수를 쌓아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수업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예, 오늘 일부 어바웃 리플레이는 그 단단한 프로토스 전태규 선수가 짐레이너스 메모리와 그 다음에 그 블레이드 스토어에서 김신덕 선수와 경기를 가졌었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오늘의 초대 게이머 그 전태규 선수와 함께 현재 2승을 구가를 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와의 로스트 템플 한판 승부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루키가 3연승 몇 연승까지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 오늘 역시 그 수업 시간 1교시와 2교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고스트 되시기 바랍니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출발합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의 초대 명강사는 프로토스, 단단한 프로토스라고 불리우고 있는 전태규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승보다 힘들다는 저희 MBC 게임 첫 번째 스타리그 예선을 통과한 다음에 첫 승을 거두고 굉장히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요즘 연습이나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연습은요, 제가 좀 스타일을 바꿔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좀 슬럼프에 빠졌었는데요. 이제 MBC 게임에서 1승을 하면서 탈피를 해가는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을 바꾼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스타리그의 첫 경기, 전태규 선수의 첫 경기.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분명히 옵저버 드래곤일 것이다 라는 그 허점을 찌른 스타일을 바꾸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서지훈 선수를 이겼었죠. 네. 예, 어바웃 리플레이, 이번 그 첫 번째 보실 리플레이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태규 선수가 그 굉장히 강력한 프로토스에 대항해서 강력한 그 저그 유저로 알려져 있는 김신덕 선수와의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은 리플레이를 보면서 수업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바웃 리플레이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리플레이 시작합니다. 자, 리플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전태규 선수의 진영. 네, 4시 쪽에 맵은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그리고 상대방 선수 김신덕 선수의 진영이 6시 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리플레이는 어떤 연습 경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선전에서 있었던 경기이고요. 예선에서 맞붙었던. 그렇습니다. 김신덕 선수와 짐레너스 메모리에서의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의 경기죠. 예. 자, 전태규 선수가 보시기에 김신덕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김신덕 선수와 대회에서 좀 많이 붙었었는데요. 제가 좀 많이 졌었거든요. 김신덕 선수가 좀 판단을 되게 잘하고 프로토스한테 좀 강한 저구 선수 같아요. 예. 그리고 참 독특한 것이 김신덕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보다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임요한 선수가 예전에 한참 연승을 구가하고 있을 때 이 김신덕 선수에게 발목을 잡힌다던가 이런 좀 사고를 많이 치는 좀 저그 유저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파일럿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건 어떤 그 빌드를 구사를 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파일런을 앞쪽에 그러니까 계단 내려와서 지금 지었거든요. 예. 네. 제가 이 맵에서 준비한 전략이 더블 렉서스였거든요. 아. 근데 이 맵에서 그냥 보통 테크나 정석을 하면요, 저그에게 막 멀티라 그러죠. 여기저기 예, 예. 멀티하는 걸 저지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바쁘다. 예, 제가 여기서도 스타일을 이때부터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특성을 좀 버리고 접고 저그의 특성을 좀 가져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봤어요. 저그스러운 프로토스로 스타일을 바꿨다. 이거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저그스러운 프로토스라는 것은 뭘 말하나요? 일단 저그와 비슷하게 확장을 여기저기다 막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유닛 예. 싸움, 힘싸움. 네. 예. 뭐 기본적인 그 전략의 골자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프로토스가 자신의 특성, 그러니까 종족의 특성을 버리기는 참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저그와 같이 막멀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프로토스가 넥서스를 짓는 것을 그 드론으로서 방해를 해주고 있죠. 예. 그 저거는 사실 김신덕 선수가 앞마당에 해처리를 짓기 위해서 드론이 내려왔을 때 그 해처리가 지어지지 않게끔 프로브가 해줘야 될 역할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김신덕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요. 네. 전태규 선수 지금 아무것도 없이 넥서스 하나를 추가로 소환을 했죠. 네. 예, 김신덕 선수는 해처리를 앞마당 버리고 입구 쪽에 건설을 한 모습이었고요. 일단 더블 넥서스를 파해를 하는 저그의 스타일 중 하나가 3회 처리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3회 처리 발업 저글링으로 한 번쯤 앞마당을 찔러보는 그런 그 전략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전략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예. 자, 이 전태규 선수가 보시기에 말하자면 초반에 빠른 더블 넥서스를 하는 프로토스에게는 어떤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초반에 저글링으로 좀 게릴라 전술을 해서 피해를 주던가, 예. 아니면 프로토스와 같이 부자식으로 나가던가, 예. 아니면 빠른 테크 트리를 위한 이제 고급 유닛 사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그가 프로토스와 같이 네. 좀 배부른 이제 일명 배를 짠다 그러죠. 예. 부자 저그. 예, 부자 저그 형식으로 나가고 있어갖고, 네. 저도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질럿으로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더블 넥서스는 양쪽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그가 초반에 이제 공격 성향이 없어갖고요. 저도 같이 이제 부자식으로 다행스럽게도.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 말하자면은 저글링을 통한 견제, 그리고 고급 유닛을 통한 견제는 어떻게 막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글링을 통한 견제는요, 이제 테크트리나 이제 유닛 생산 중심보다는 처음에 이제 방어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네. 저그는 피해를 주기 위해서 드론 생산도 못하고 테크트리도 못 올리고 확장도 많이 못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글링을 이제 많이 뽑아서 이제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프로토스가 그걸 피해 없이 막게 되면요, 이제 예. 불리해지는 건 이제 중반에 가면 저그 입장이 되게 돼요. 그걸 막는 법은 뭐 캐논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막나요? 예. 안전 제일로 나가야죠. 그렇죠. 건물의 배치라든가 지금 그 진입할 수 있는 입구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짐 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 지금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 그 부자 저그를 꿈꾼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후반에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앞마당에 넥서스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게이트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그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가 앞마당이 돌아가는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양쪽에서 채취한 그 자원을 바탕으로 뭐 앞마당 쪽 언덕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거나 뮤탈리스크 다수를 통해서 본진과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있는 넥서스에 있는 그 프로브들 테러를 해준다거나 네.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강력하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도의 양상이라면 두 선수의 그 중반, 후반에 펼쳐지는 대규모 물량전이 좀 예측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김신덕 선수 같은 경우는 원가스에 기대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가봤자 포톤 캐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질럿들 소수라도 생산이 되어 있을 것이 뻔하니까 예. 뻔히 보이는 저글링으로서 상대를 공략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히드라로서 한 번쯤 밀어붙여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거기 그 밀어붙이는 동안에 자신은 또 다른 곳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프로브까지 보내봤던 전태규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현재까지는 두 선수 이렇다 할 접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닛들이 출발해서 전태규 선수 진영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글링, 그런데
질럿과 포톤 캐논으로 방어를 해놓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저렇게 이 저글링으로서 그 프로토스가 나올 수 있을 그 출구에다가 계속 그냥 진을 쳐놓는. 예, 진을 쳐놓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 방어 타워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게이트가 또 올라가고 있는 도중, 그 다음에 파일런을 확충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네. 유닛 생산보다는 어떤 포톤 캐논을 많이 건설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또 없거든요. 자, 김신덕 선수는 9시 쪽에 해처리를 하나 더 이제 소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태규 선수는 프로브로 관찰을 했단 말이죠. 네, 공격력 1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저글링은 저 질럿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는 판단에서 한 번쯤은 질럿이 나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꾹 참고 한꺼번에 나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저런 식으로 저그를 긴장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확장이 발견되자마자 이렇게 달려주는 거는 좋네요. 여기 성큼 콜로니 건설이 막 한 2중으로 되어 있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취된 그 가스를 바탕으로 뮤탈리스크가 뜨기 시작하면은 정말 질럿은 소용없게 돼버리거든요. 네. 전태규 선수의 판단 좋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태규 선수? 이 상황에서는 저그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요. 네. 이게 테크면 테크, 아니면 유닛이면 유닛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레어를 가면서 히드라덴을 치고 해처리 숫자도 본진에 3개밖에 없잖아요. 예. 저 이제 너무 어정충한 게 좀 판단이 미스였던 것 같아요. 예, 그 판단 미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더블 렉서스를 한 프로토스면은 늦게 나온다. 더 모아서 나와서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구비를 해서 나올 거다. 혹은 발업이 완료가 된 타이밍에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그가 그러니까 김신덕 선수가 조금 어정쩡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태규 선수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줘서 일단 해처리 하나 더 확장하는 것을 저지를 해야 하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여지없이 앞마당 쪽에 타격이 있거든요. 하이템플러를 예, 미리 먼저 1.4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포톤 캐논에 너무 지금 욕심을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프로브가 앞마당 쪽에서 잘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해처리를 파괴를 했었던 발업된 그 다음에 공일업된 질럿들이 백업으로 왔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 김신덕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할 거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찔러보니만 못한 정도가 네.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기를 맞은 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그 적의 공격 병력이라든가 그 경기 방식, 경기 운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그요? 예. 예. 여기서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요. 무리를 해서라든지 그 앞마당에 피해를 주던가 아니면 정 피해를 못 줄 것 같으면 이제 멀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몰래 멀티가 제일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몰래 멀티에 대한 체크를 꼼꼼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크템플러가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만 확충이 된다면은 지금 예,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죠. 자, 하이템플러가 보강이 됐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김신덕 선수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셔틀을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토스를 압박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유닛이 튀어나올 타이밍이 됐으니까 앞에서 진을 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뒤로 돌아가는 그 셔틀 게릴라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다가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네. 또 힘이 또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본진에는 성큰 콜로니 하나 없는 김신덕 선수의 진영 쪽으로 전태규 선수 질럿 넷을 드랍을 해봅니다. 네. 좋은 선택이네요. 앞마당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갈 수가 없고 히드라를 선택한 이상 예 저렇게 예측치 못하게 이제 셔틀 게릴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무방비로 조금 건물 하나 내줄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병력이 이렇게 우르르 철수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질럿 넷에 의해서 김신덕 선수의 많은 병력이 본진 쪽으로 회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셔틀 게릴라를 하면서 전태규 선수가 김신덕 선수를 상대로 노려야 할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확장이라면 네. 확장, 뭐 병력 구성이라면 병력 구성. 저는 이제 저그의 이제 시선을 돌려놓으려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그가 이제 제기잡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제가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시선을 돌리고 나가려는 게 지금 아까 셔틀 게릴라를 예. 한 목적이었어요. 유해 적절했네요. 목적은 일단 진출이었다. 네. 그 목적은 100% 지금 이룬 셈이 됐죠. 셔틀 게릴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선을 돌려놓고 나가기를 성공을 했으니까 나간 이후에는 이제 확장기지를 타겟으로 놓고
또 1대 격전을 좀 벌이겠네요. 그렇죠. 중간 지점에서 마주치는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병력. 자, 이렇게 되면은 김신덕 선수의 확장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그 저그와의 그 동대동 물량 싸움에서 절대 안 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플레인즈 2일에서의 강도경 선수와의 대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닛 싸움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 힘 좋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태규 선수. 뒤에서 오는 병력들은 하이템플러에 의해서 프로토스는 질러 템플러 위주고요. 네. 만약에 저그는 히드라 다수의 어떤 그 유닛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그 싸움을 할 때, 대규모의 싸움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싸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유닛 조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저글링 히드라에서 싸움을 많이 하게 되면요. 예. 질럿은 저글링이랑 싸우고 템플러가 히드라랑 싸운다는 식으로 싸움을 해야 돼요. 아, 템플러는 히드라, 그리고 질럿은 저글링 상대. 네. 좋은 팁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대 지정을 할 때요. 예. 이 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템플러를 따로 부대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함께 섞어서 지정을 하나요? 따로 부대 지정을 하는데요. 예.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질럿 템플러 조합일 경우에는요. 이제 템플러가 이렇게 사이오닉 스톰을 쓸 때 질럿이 살짝 빠져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네. 이게 질럿이랑 템플러랑 같이 조합이 돼 있으면요. 템플러를 지지고 이게 유닛 대부대를 운영하는 경우 드래그를 해서 빼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보면 이게 좀 톤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하. 부대 이정 1번을 누르고 뒤로 뺐는데 템플러까지 같이 빠져버려서 이제 사이오닉 스톰 쓴 게 무력화된다던가 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수소가, 따로 예, 캔슬이 돼버리죠. 그 사이오닉 스톰을 발동하기 전에 움직여버리면은 캔슬이 돼버리니까 조금 그 부대 지정하는 데 있어 사실 다수의 질럿들은 한 부대씩 12기씩 한 부대 지정하지만 템플러는 그에 상대적으로 좀 그 유닛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대를 하나를 허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따로 지정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 사이닉 스톰을 훌륭하게 써줍니다. 자, 옵저버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의 전태규 선수. 주요 병력 편성은 질럿과 하이템플러. 그 이외에 기타 유닛은 뭐 필요 없을 정도네요. 네, 히드라와 일단은 뭐 러커를 본 이상 드라군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저 질럿과 템플러 저 물량으로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확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다가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승기를 잡은 이상 그 승기를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전태규 선수의. 그렇죠. 초반 더블 렉서스의 효과를 잘 봤네요. 네, 지금 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물량이 대단합니다. 전태규 선수. 김신덕 선수의 진영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브라도 가지 않으면 지금 저 물량을 맞상대할 만한 유닛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마주치는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병력, 그리고 프로브 이동하기 시작하는 상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신덕 선수의 유닛 피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네. 스파이어가 엄청나게 늦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스파이어가 올라간 김신덕 선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태규 선수. 확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신덕 지금 선수. 유닛은 내버려 두고 확장만 저지하고 다시 빠지는 전태규 선수. 확장만 안 주면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공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승기를 잡기 위해서 안전하게 제가 확장을 하면서 견제만 해주고 있어요. 안전하게. 네. 안전 제일. 승기를 잡은 이상 섣부른 공격으로 그 승기를 놓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예. 경기가 마무리되는 상태. 김신덕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예선전 리플레이를 보셨습니다. 역시 무리한 공격은 안 하고 안전 제일로 경기를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자신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블 렉서스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가 더블 있는 말씀. 렉서스를 하면 이제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게임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선택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이제 멀티 싸움을 하던가 아니면 힘 싸움을 하던가 했는데 저는 멀티 싸움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원래 예. 더블 렉서스라면 이제 자원이 많아서 게이트가 한 8, 9개 정도에서 유닛이 생산이 되는데 예. 저는 한 6개 정도에서만 유닛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넥서스를 졌거든요. 아, 또 예. 이제 그 너무 힘싸움에 의지한 더블 렉서스보단요 저그처럼 멀티를 마구마구 해가면서 멀티 싸움을 하는 더블 렉서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의 전환. 그렇죠.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것이 일단은 더블 렉서스를 하는 이유는
예, 저그만큼의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물량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물량전에 많이 치중을 해서 물량만 생산하다가 적의 테크니컬한 공격들에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블 넥서스를 한 이후에는 적정 게이트만 생산을 소환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저그처럼, 그러니까 저그가 프로토스의 그 더블 넥서스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처럼 좀 셔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 확장에 좀 치중을 한다거나 이런 좀 색다른 스타일의 어떤 더블 넥서스를 구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파해법까지 전태규 선수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플레이를 봐야 될 텐데 역시 두 번째 리플레이도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와의 경기, 네. 블레이드 스톰에서 펼쳐졌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 시작합니다. 자, 역시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1시 쪽에 김신덕 선수의 진영이고요.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5시 쪽에 놓여 있습니다. 맵은 블레이드 스톰. 자, 일단 이번에도 역시 김신덕 선수와의 경기인데 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하실 생각이었나요? 이번에도 뒷마당 자원을 바탕으로 한 더블 넥서스였는데요. 이번에 그 잘 안 맞아 들었었어요. 네. 어떤 것이 잘 안 맞아 떨어졌는지를 또 지켜봐야겠네요. 저그가 테크트리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정찰 미스로 인해서 네. 상대 체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혼자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다 하느라 좀 게임이 말려버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는 저그 대 프로토스전이 그 7대1로 좀 기울 만큼 저그 맵이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입장에서 김신덕 선수가 이 전태규 선수를 맞아서 짐레너스 메모리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블레이드 스톰에서는 웬만큼의 자신감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까 전태규 선수가 더블 넥서스를 할 때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저글링 견제, 두 번째 이제 부자스러운, 마찬가지로 부자스러운 저그, 그리고 세 번째가 테크트리를 올리는 저그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김신덕 선수의 모습은 바로 세 번째 테크트리를 올리는 저그를 선택을 했다. 예. 예. 그래서 그 적의 그 테크트리를 올린 이후의 공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에 다수의 뮤탈리스크,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생각지 못했던 양의 어떤 뮤탈리스크를 조금 더 모아서 온다거나 아니면 러커 드랍류의 공격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러커 저글링 드랍이 본진에 뚝 떨어지게 되면 저글링으로 포톤 캐논 견제해주고 그다음에 러커로서 프로브 타격 주고 네. 네, 그리고 이 김신덕 선수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 프로토스랑 이 블레이드 스톰에서 경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저그 유저가 12드론쯤에서 앞마당 가거든요. 예. 근데 이 만약에 가로 방향에 걸렸을 경우에는 프로토스의 그 하드코어 질러러쉬가 무서우니까 일단 뒷마당부터 가져가고 난 이후에 저글링 생산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3회 처리 체제를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태규 선수는 아직까지 뒷마당 쪽에 넥서스를 소환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자, 김신덕 선수와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를 리플레이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테크트리를 올리는 저그, 말하자면 더블 넥서스에 대한 발법. 네. 자, 김신덕 선수는 뒷마당 쪽이고요. 그리고 본진의 테크트리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테크트리가 안 올라가는 상태에 전태규 선수가 프롭을 통해서 정찰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 경기에서 약간의 정찰 미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장면이 또 어떤 장면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 스톰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는 도중에 그 주훈 감독과 함께 최현성 선수가 왔거든요. 예. 네. 그 최현성 선수와의 경기는 분명히 로스트 템플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전일 텐데 이 저그 플레이를 봐서는 그 테란 대 프로토스의 그 로스트 템플 경기를 쉽게 예측하기는 좀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자신의 스타일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전태규 선수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란전의 스타일 변화는 또 있나요? 테란전에도 별로 변한 건 없는데요. 네. 전 게임의 내용보다는 일단 상대 이제 심리적으로 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심리전을 지금 상대가 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가 없고 예. 나중에 게임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로스트 템플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플레이로서 보여주기를 또 우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라실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뒷마당에 블레이드 스톰에서 더 이제 넥서스를 하나 빠른 타이밍에 지을 텐데
그 빠른 타이밍에 뒷마당에 넥서스를 지었을 때 주의해야 할 김신덕 선수의 공격 스타일이 있다면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세 가지의 공격 유형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돼갖고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요. 예. 저기서 상대 저그가 뒷마당을 먼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아마 물량 싸움을 할 것 같아갖고 저도 테크트리를 이제 어시뮬레이터까지 전놨다가 넥서스를 워프 시켰었거든요. 예. 여기서 첫 번째로 좀 판단 미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저쪽에서도 물량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저그는 3회 처리 일단은 드론 확충 체제, 그 다음에 저글링 소수만 지금 생산하고 한 부대 안 되게 지금 생산하고 레어를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두 가지를 다 획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뒷마당 자원을 바탕으로 저글링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고 또 드론 생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테크트리 올려가면서 앞마당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테크트리 올린 이후에 가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바탕으로 또 테크트리가 올라간 이후의 공격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글링 액션을 통해서 전태규 선수로 하여금 좀 더 방어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고요. 긴장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자, 뒷마당 쪽에 넥서스가 수관이 이미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본진의 사이버넷 스코어. 동시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여기서 저그가 레어를 네. 가면서 테크트리를 올렸잖아요. 네. 이제 프로토스도 이제 질럿을 쳐가면서 사이버넷 스코어를 일찍 올려서 같이 테크를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좀 정찰을 너무 못해갖고 예. 저는 이제 물량 싸움 중심으로 나가려고 포지를 짓고 또 공일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판단이 너무 잘못됐었어요. 그렇다면 정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옵저버를 활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프로브를 활용을 해야 되나요? 초반 프로브를 이제 저글링 스피드업이 될 때까지 계속 살렸어야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 그때 프로브가 터져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 부담이 되게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와 같은 경우는 일단 질럿 한 기를 숨겨놓죠. 예, 숨겨놓고 난 이후에 적의 기지를 이제 해집고 다니면서 적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나, 무엇을 도모하고 있나를 또 확실한 정보를 많이 캐내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선보이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태규 선수는 일단 물량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김신덕 선수는 그게 아니라 드론 확충하면서 일단 그 테크트리 레어가 올라간 이후의 공격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차이점입니다. 예. 자, 김신덕 선수의 본진에는 레어 완성되어 있는 상태, 히드레스크 덴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뒷마당 쪽에 뒷마당과 앞마당 동시에 가져간 상태의 김신덕 선수. 일단 뭐 러커를 개발을 해서 프로토스를 조이고 난 이후에는 확장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뭐 스파이어 짓고 나서 뮤탈리스크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물량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물량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뭐 게이트를 늘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자원적인 소비가 어느 정도 심할 수밖에 없죠. 자, 전태규 선수는 질럿을 위주로 병력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김신덕 선수 우르르 내려옵니다. 러커와 함께 저글링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러커가 내려올 타이밍에 앞마당에 포톤 캐논이 지어져 있어야지만 입구 쪽이 조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암울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막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전태규 선수? 여기서는 대책을 세울 게 좀 방어를 진짜 무지하게 잘하면서 좀 후반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초반에 잘했어야죠. 같이 태클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렇게 럴커가 내려올 때 원래 질럿이 발업돼서 한 템포 일찍 뛰어가면서 이제 럴커가 못 오게 이렇게 액션을 그렇죠. 해주면서 예. 앞마당에 포통 캐논을 완성을 시켰어야 됐는데 네. 제가 테크트를 너무 늦게 타갖고 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래서 게이트웨이 둘은 언파워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뭐 아직까지 미네랄은 한쪽에서 더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건물을 지을 만한 여력은 됩니다만은 문제는 이거 이후에 올 수 있는 적의 공격이고 그다음에 이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적의 확장을 막기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그는 이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러커만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해서 앞마당에 확장기지 못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지은 이후에 스커지로서 옵저버만 없애주게 되면 프로토스는 못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프로토스도 여기서
그 아까 짐레너스 메모리에서 전태규 선수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네. 좀 저그 특성을 보여주는 그 프로토스를 생각을 했다면은 뒷마당 가져간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자원을 바탕으로 포톤 캐논 다수를 앞마당에 좀 미리 일찍 건설을 해놓는 그런 식의 그 전략을 생각했더라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태규 선수의 질럿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 뒤이어서 후속 병력이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신덕 선수. 예, 이거 완벽하게 좀 조여놓거나 끝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셔틀을 생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태규 선수? 이때 제가 좀 기상으로 진출하기가 힘들어갖고요. 이제 네. 몰래 선멀티를 하려고 아. 셔틀을 생산했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좀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 후반으로 가자 의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금 승부가 기울었다면은 김신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자원력을 바탕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예. 자, 이 타이밍에 혹시 아쉬움이 남는 점은 없나요? 제가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정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 싶거든요. 예. 그 정찰 미스가 진짜 예. 너무 네.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전태규 선수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관된 얘기는 그겁니다. 정찰. 예, 정찰을 잘 하자. 그리고 초반에 잘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 정찰의 실패와 그 결과를 몸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됐을 때 전태규 선수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군요. 거의 되게 어이구.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게임은 끝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일단은 셔틀을 타고 나가서 다른 쪽에 확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부하를 좀 모색을 해보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뮤탈리스크를 또 보게 됐죠. 예. 자, 전태규 선수 잘 막아내주고 있습니다만은 막기는 진짜 잘 막았어요. 저런 식으로 러커와 다수가 들어와서 버러우를 하고 그다음에 견제를 했었는데 말이죠. 네. 프로브 타격도 최대한으로 지금 줄인 것은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태규 선수 더 이상의 공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그러나 공격을 질럿 선택합니다. 위주이기 때문에 저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를 보면은 포화둔 해서 출발해서 포화둔 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저거는. 예. 자, 그러니까 질럿이 어차피 생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갔다 다시 돌아오는 질럿입니다. 예, 이거는 포톤 캐논과 아칸 그다음에 하이 템플러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타이밍을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김신덕 선수 뮤타리스크 하늘을 뒤덮는 뮤타리스크로 지금 전태규 선수가 라고 짧은 탄성을 내주는데 그건 왜인가요? 여기서 예. 포토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뮤탈리스크가 와버렸었잖아요. 예, 예. 네. 질럿이 이렇게 11시 멀티, 앞마당 멀티를 이제 보고 예. 뛰어가다가 회군을 했는데요. 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제 질럿이 이게 앞마당 쪽 해처리를 예, 때리고 지금 있는 동안 뮤탈리스크가 이쪽에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을 동안 그때 포토 캐논을 예. 질럿을 질럿이 한꺼번에 뮤탈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처리 때리다가 전부 다 파괴되기가 싫다면은 센터 쪽에서 좀 산계해서 도망가는 좀 시간 끌기식의 어떤 그 36개 예. 주력량을 선보였으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앞마당 쪽에 포톤 캐논이 건설이 됐을 테고 그다음에 아칸이 생산이 되어 있으니까 한 예. 타이밍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겁니다. 전태규 선수 빠르게 뒷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은 넉넉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1500대를 보이고 있죠. 예. 이건 진짜 저 자원은 전부 다 앞마당을 획득하는데 전부 다 투자를 해도 사실 아깝지 않은 자원인데 네. 지금은 앞마당을 가져가기 위한 타이밍은 너무 늦었어요. 자, 또 순간의 판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동안에 질럿을 뮤탈리스크가 있더라도 질럿을 활용해서 시간을 벌면서 앞마당을 가져갔어야 됐다. 그렇죠. 뮤탈리스크의 견제가 예상되고 뮤탈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왔다 싶으면은 로스트 템플에서도 일단 질럿으로 센터 쪽으로 달려보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뮤탈리스크는 그동안에 빠질 수밖에는 없고 하이 템플러 생산을 해서 아칸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 짓고 포톤 캐논 만들고 이런 식의 전략도 전술적인 그런 측면도 활용할 수 있고요. 예. 네. 전태규 선수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그래도 많이 좀 복구를 해놓은 상태 같은데요. 자, 그런데 뮤탈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하이템플러. 자, 접전. 역시 캐논이 좀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때 제가 또 실수한 점 하나가요. 예. 이게 언덕에서부터 포토 캐논을 이어갖고 좀 안전하게 했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해져갖고 그렇지.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진에서부터 캐논을 좀 이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또 아쉬운 점을 또 지적해준 전태규 선수입니다. 그래도 그 김신덕 선수의 제2, 제3 멀티, 그러니까 다른 쪽 스타팅 확장 기지를 방어를 해내면서 그렇죠. 예, 경기는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전태규 선수가 앞마당 쪽만 좀 가져가서 잘 돌아간다면은 이것도 상황이 몰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저그 멀티가요. 예. 가스 멀티가 앞마당 이외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많은 무탈리스크를 생산했기 때문에 가스가 되게 부족할 거예요. 적어도. 예. 저기 이제 앞마당을 프로토스가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적으로서 이제 멀티가 없고 해서 아마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테크트리를 좀 올려서 가스를 쓰는 고급 유닛을 상대로 김신덕 선수를 맞이했다면은 네.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초반에 전략적인 실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중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나 봅니다. 그래서 예. 뒷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은 일단은 물량 생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결국은 앞마당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교두보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예. 사실. 자, 또다시 네. 본진으로 오는 뮤타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질럿을 달려보는 전태규 선수. 네, 그리고 계속 지금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서 뮤탈리스크 유인을 해내고 있고요. 네. 이 동안에 이제 앞마당에다가 자원 되는 대로 캐논. 예, 캐논 건설하고 그다음에 아칸을 위해서 배터리 건설해주고 이런 식의 그 전략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던 질럿들이 모두 잡히면서 다시 또 뮤타리스크가 기술을 돌려 캐논이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되기 전에 뮤타리스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2개 정도는 완성되겠네요. 아쉽습니다. 네. 전태규 선수의 캐논이 모두 완성되기 전에 하늘을 뒤놓으면 다시 한번 김신덕 선수의 뮤타리스크가 들어오면서 캐논 지어지는 것을 방해를 해봅니다. 사이닝 스톰이 에너지가 없는 듯.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질럿의 움직임에 의해서 네. 뮤타리스크가 다시 한번 센터로 가봅니다만은 예, 전태규 선수 잘 막아주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언덕 쪽에도 포톤 캐논이 있었죠? 네, 네. 다행히도. 자, 일단 그래서 앞마당에 지금 넥서스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 안 됐군요. 프로토스가 예. 저그의 테크트리를 따라잡지 못해서 막 끌려다니는 형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저그한테 멀티를 안 내주는 거였는데 네. 제가 앞마당을 먹음과 동시에 저그도 같이 가스 멀티를 하나 확보를 했잖아요. 예, 11시 쪽과 11시 쪽 여기서 또 앞마당. 이제 게임 전환을 이제 할 게 예. 무탈이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은 통하지가 않거든요. 아. 이제 힘싸움을 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태규 선수가 어느 정도 쫓아갔을 때 다시 김신덕 선수는 확장을 통해서 힘을 비축한다는 말씀. 예. 그리고 울트라리스크 캐번을 만들어 놓고 있는 네. 김신덕 선수입니다. 자, 공격을 들어가 보는데 이것은 이 판단은 그러면 어떤 판단인가요? 일종의 이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가라. 예.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만회를 좀 해보기 위한. 게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 뭐든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때 제가 유닛을 너무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해갖고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예. 저걸 밀어야 되는데 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전태규 선수 같은 경력을 지닌 선수도 이렇게 제 페이스를 못 찾는 경우가 있군요. 네. 이게 원래 연습 경기 때는 안 그러는데요. 예. 대회 때 보면은 이제 아, 저도 사람이니까 긴장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예. 긴장을 너무 해갖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이런 상황이면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잘 인지를 하니까 네. 마음이 급해진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예, 시간 이대로 주게 되면은 저그는 테크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는데 뭐 가디언이라도 뜨게 되면은 포톤캐논 무력화되고 뭐 질럿들은 예,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가든이 등장하면서 포통 캐논 무력화 그리고 어렵사리 가져간 앞마당 쪽에 프로브가 다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채취한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내서 지금 나와 있는 유닛으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좀 많이 늦었죠. 예. 네. 또다시 병력 일부가 김신덕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가봅니다만은 이미 성큰 콜로니와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있는 상태의 김신덕 선수. 네.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괴롭혀 준 겁니다. 네. 그 가든이 또한 기술을 돌려서 7시 쪽에
전태규 선수의 멀티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가 유닛을 너무 낭비하지 않고 유닛을 되게 아꼈더라면은 이겼을 것 같기도 한데 말하자면은 본진 쪽으로도 혹시 아니면 11시 쪽으로도 가지 않고 모아놓는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제가 시간을 벌려고 예. 질럿을 너무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거렸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잃은 질럿이 꽤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잃지 않고 계속 모았으면은 더 침착하기만 했었더라면은 예. 이 게임 이렇게 제가 질 수밖에 없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기회가 더 있었을 것이다. 네. 전태규 선수 이번 경기에 굉장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태규 선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기를 통해서 MC게임 스타리그에 진출을 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김신덕 선수가 많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프로브 그냥 가디언에게 내주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리고 스카웃이 등장을 합니다. 예, 순식간에 가디언을 없애주기에는 커세어보다 스카웃이 훨씬 화력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그런데 스커지에서 스카웃도 빛을 보자마자 사라지는 모습. 이 정도쯤 되면은 경기를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와의 이번엔 또 커세어도 나오네요. 네. 자,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와의 예선전 리플레이 경기 어바웃 리플레이 통해서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최선을 다해보는 전태규 선수입니다만 이미 김신덕 선수는 테크트리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상태. 가디언을 막는다고 쳐도 네. 예. 그렇죠.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전태규 선수와 김신덕 선수와의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리플레이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계속 이 전태규 선수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또 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에서. 판단을, 그러니까 침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정을 잃으면은 이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초반의 정찰.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침착함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침착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일단 딱 정리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번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경기 그러니까 플레인즈 트윌 데저트 버전에서의 경기에서는 또 이겨서 이번에 이렇게 MC 게임 그 스타리그 1차 본선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전태규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만 잠시 후 2부에서는 치터 테란이라고 유명한 최현성 선수의 어바웃 리얼 게임이 계속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